트라이베카 하단부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정식당이에요. 이곳에 있은 지가 한 1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우리가 오늘 여기 트라이베카에 왔는데요. 며칠 전에 그 뉴욕타임스 기사에 그 맨하튼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그러니까 미슐랭에서 스타를 받은 한국 식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국 식당 특히 그 파인다이닝이 되게 선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 이곳 바로 앞에 정식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정식당이라는 곳이 사실 오픈한 지 거의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뉴욕에 있는 한인 식당 중에 미슐랭 스타를 받은 거의 첫 번째 식당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맨하튼에 있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한 70군데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8군데가 한국 식당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신문에서도 스타를 받는 식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국 식당 수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로스앤젤레스, LA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어울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서울 다음에는 전 세계에서 맨하탄이 넘버원인 것 같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은 전부 다 가보지는 못하고 제가 좀 둘러봤더니 이 트라이베카, 그리고 요새 한참 뜨고 있는 플랫아이언, 그리고 K타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K타운 인근에 있는 식당들이 이런 맨하탄에서 한국을 빛내고 있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들이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한 세네 군데를 다녀보면서 그 식당이 현재 기준, 임대를 언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주변의 비교 사례를 봤을 때 임대료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임대료를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일 것 같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라이베카 하단부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정식당이에요. 이곳에 있은 지가 한 1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살펴보니까 7,600, 70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 200평이 넘죠. 212평 정도 되는 것 같고, 현재 시세의 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트라이베카 이 지역에 이렇게 코너에 이 정도 위치를 얻으시려면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 임대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30가인데요. 이쪽이 파크 애비뉴고 저쪽이 렉싱턴 애비뉴인데, 우리가 보려고 했던 식당 아토믹스가 바로 여기 104 이스트 30가에 있어요. 근데 다른 커머셜 빌딩에 비해서 여기는 지금 식당이 주거 빌딩의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2,70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니까 한국 평수로 얘기하면 한 75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여기가 2017년에 계약된 걸로 제가 봤는데, 현재 주변의 임대가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식당을 이곳에 오픈한다고 하면 이 정도 사이즈에 단순히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상층이 있고 지하층이 있어서 현재 이 동네의 시세로는 한 14,000불에서 17,000불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까. 근데 내부를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 들어가 보지 못하지만 1층하고 지상이 이 건물 뒤쪽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서 중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약간 개방감들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인 다이닝에 좌석이 14개인가 15개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약 잡기가 되게 쉽지 않고, 1층에는 이게 바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바도 사실은 예약을 하고 바 테이스팅 메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달 전에 예약해도 예약하기가 쉽지 않은 식당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미슐린에서 스타를 2개나 받은 그런 식당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만 식당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구애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가 아토맥스가 오픈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도 유러피언 식당이었어요. 식당이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일반 식당이 아닌 곳은 벤틸레이션이 없어요. 환기가 없다 보니까 환기를 좀 새로 달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주방이 있으니까 그냥 가정용 가스가 아니라 커머셜 상업용 가스라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맨하탄에서 임대를 하실 때는 특히 이제 뭐 어떤 레스토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오이즈미라는 곳인데요. 오이즈미가 플랫아이언의 19가에 위치해 있어요. 오이즈미는 사실 이스트 빌리지에서 되게 아주 인기가 많았던 오이지라는 식당이 이제 너무 인정을 받으면서 셰프 겸 오너 분이 아마 아주 좀 그 메인으로 진출을 하신 거죠. 이쪽 플랫아이언. 2019년도에 계약을 하셨고 아마 2020년부터 중반부터 이제 영업을 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좀 핫하고 인기 있는 이 오이즈미 안에 봄이라는 한국식 오마카세 형식의 또 이런 다이닝 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좀 센세이셔널 한 것 같아요. 여기는 1층을 한 5,500 스퀘어피트 정도 쓰세요. 이게 한 155평 정도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임대 시세 기준으로 보면 약 35,000불에서 4만 불 정도 되는데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플랫아이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코트인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아까 보셨던 오이즈미보다 좀 더 일찍 계약이 됐거든요. 처음 오픈할 때부터 되게 좀 인기가 많았어요. 부동산 쪽으로 좀 보면 여기가 이제 1층하고 지하를 풀로 쓰는 곳이에요. 1층은 완전 다이닝 공간은 바가 있고 지하에는 이제 약간 히든 플레이스처럼 이제 본격적인 바베큐는 못하지만 술과 음식을 할 수 있는 곳인데 1층하고 지하 합쳐서 한 8,000 스퀘어 정도 되고요. 계약을 2015년인가 그건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좀 2010년 중반대에 해서 지금도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테이블을 세팅하나 이런 것들 보면 일반 맨하탄의 어떤 그런 식당들이 외부에 갖고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서 되게 고급적인 부분을 되게 잘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료는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한 이 8,000 스퀘어 피트이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지만 지하가 절반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한 37,000에서 한 42,000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해야지 이 정도 매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특이한 게 이런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인 식당들이 K타운에는 한 곳도 없어요. 사실 맨하탄의 32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K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70년 중반부터 형성이 돼서 지금 맨하탄에서 있는 세 개의 아시아 국가, 일본, 중국, 한국 중에서 저는 가장 활발하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타운은 사실은 예전에 세인마크스라는 곳이 좀 있었는데 지금 약간 명맥이 좀 흐지부지해졌고 차이나타운은 맨하탄의 좀 다운타운에
아래쪽에 위치하고 약간 좀 지저분하고, 물론 싸고 좋고 또 유명한 식당들도 많죠. 근데 사실 한국 K타운이 32가에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요새는 정말 너무나 많은 한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K타운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K타운이 맨하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수직 버리컬로 리테일이 켜켜이 들어가는 블락으로는 저는 거의 유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한국식으로 1층에는 식당, 2, 3층에는 노래방, 뭐 3, 4층에는 어떤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좀 32가 브로드웨이하고 5번 에비뉴 사이가 정말 많은 한국계 그 한국 관련 리테일 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미슐랭 스타들을 받은 식당들은 일단 한인타운에 없어요. 왜냐면 한인타운이 좀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임대료도 높고 또 기존에 식당이 있던 자리를 들어간다고 하면 약간 그런 프리미엄을 좀 내야 돼요. 프리미엄도 내야 되고 또 프리미엄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좀 실험적이고 또 초기에 좀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아주 실력 있는 셰프들이 오픈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곳이죠. 사실 한국에 있는 유명한 식당들도 K타운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긴 해요. 좀 아이러니하지만